27번째 열쇠 121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 네, 이게 긍정문이거든요. 앞에 나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저는 이런 긍정문들을 사용해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같이 해볼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독서 천재다. 나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런 긍정문들이 이게 의식이 있고요.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2%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이 잠재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말할 때 앞에다 나는 긍정문을 외치는 거예요. 이걸 3P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한 건데 포지티브 프레젠트, 퍼스널 포지티브 프레젠트 개인적으로 하고요. 나는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저는 이거 효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월 200만 원 번다. 난 월 200만 원 번다. 난 월 200만 원 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벌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높였어요. 300만 원. 나는 300만 원 번다. 나는 300만 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신호등 걸리면 나는 300만 원 번다. 나는 300만 원 번다. 나는 300만 원. 어느 순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최고. 월. 이거 진짜 효과를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요. 목표 앞에다가 나는이라는 말을 꼭 다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패는 내가 도전했음을 의미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패의 경험이 있고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나는 경험이 부족해요 얘기하지만 누구나 작고 큰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정리해서 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고 내가 성공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실패는 내가 도전했음을 의미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는 훈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다시 일어서는 저력과 용기입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도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실패를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도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 도전하면 그뿐이니까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챕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항상 소제목을 다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음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사업 실패라고 갖다 써놓으시겠어요? 첫 번째 이제 거기 그 밑에 문단 거기 제목 부분에 사업 실패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거의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원래 그 보험 일을 하다가 너무 잘 되셨고 또 어떤 분 통해서 이렇게 그런 또 이제 그런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또 이제 또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떵떵 치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잘 나가다가.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웠지요. 채권자들 독촉 전화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29살 때인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용카드랑 대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29살 때 이제 보험회사에 잠깐 들어갔는데 사람들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뭣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직장을 다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전에 막 지하철 지나가면 막 카드 만들려고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이거 영업해서 벌면 되겠지 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돈을 써야 되니까 계속 카드를 긁은 거예요. 한 달만 한 200만 원을 썼네? 근데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죠. 그러니까 카드값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독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막 전화 카드사. 그 사람들 목소리가 어때요? 막 당장 막 안 내면 막 가면 안 될 것처럼 막 무서운 막 친절한 목소리가 아니야. 막 그 독촉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진짜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를 절대 안 써요. 저는 무조건 체크카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쓰자. 그리고 저는 대출 이런 거 진짜 제일 무서워해요. 그때 저를 만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제가 전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찮다. 저는 누가 예전에 이렇게 편지,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쪽지 같은 걸 써줬는데 딱 한마디, 괜찮아요. 이거를 딱 받았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괜찮았거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거든. 내 자신이 항상 못마땅하고, 내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냥 이렇게 선물에 딱 그냥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또 눈물 나려고 그래. 그게 너무 울컥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괜찮다. 과거에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럼 19살 때 학교를 그만뒀던 박형근에게 29살 때 배달하다 뺨 맞았던 박형근에게 코로나에서 쫄딱 망했던 박형근에게 돌아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의 과거에 다 상처받은 또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몰랐던 또 아픔 상처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 실패 없는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해볼까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꼭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쓴 글을 읽고 내가 먼저 첫 번째 치유함을 받고요. 두 번째 그 글을 읽는 다른 누군가가 또 치유함을 받습니다. 실패란 그 순간의 현상일 뿐입니다. 실패의 특성은 영속성이 아니라 섬광과도 같습니다. 번쩍하고 눈을 아프게 했다가 사라지는 섬광 말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고 앉아있거나 마치 삶이 끝난 것처럼 어리광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도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막 코로나 이후로 오로라인으로 하면서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막 뭣도 모르고 막 하지 말아야 될 막 투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쥐가 얇아가지고 부동산해야 돈 번다, 주식해야 돈 번다, 코인해야 돈 번다. 막 뭣도 모르고 막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죠.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다 올라가기만 했을까요? 다 까먹었을까요? 다 까먹었어. 그리고 돈을 벌어도 돈 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 막 빌려달라고 해서 막 저도 마음이 약하니까 막 힘들다고 하면 막 그냥 제 거라도 막 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도 막 못 받은 돈이 많이 있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미래 계획이라도 제대로 나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감옥에서 여러분 진짜 감옥에 갇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책만 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자책만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한 1년 동안은 자책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아놨던 돈 다 날렸지. 사람들한테 막 소문도 안 좋게 났지. 진짜 막 맨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진짜 책도 안 들어와요. 진짜 집에서 진짜 칩거했었어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겠죠. 누가 전과자의 글을 읽겠는가? 누가 파산자의 강연을 듣겠는가?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라고 짐작했지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도 힘든데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귀에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말이 뜬구름 잡는 공자님 말씀처럼 들릴 겁니다. 저처럼 비슷한 실패와 바닥에서의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실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버티며 제 길을 준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책 투고라고 또 써놓으시겠어요? 거기 챕터 위에다가. 이제 또 출판사에다 투고를 했어요. 깜방에서 막 글을 되게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딱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막 글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첫 책을 딱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은대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글을 쓰는 이유. 이 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내고 이제 투고를 했는데 초보 작가의 책을 어떤 출판사에서 받아주겠어요? 출판사도 이득이 나야 되는데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다 안 받아준 거죠. 첫 번째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 가차없는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도 출판사에 메일 투고를 해봐서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죄송합니다밖에 없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 작가님 모실 수 없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 이런 메일이야. 이메일 수신하면 출판사 거절 메일이 축풍 낙엽처럼 쌓였죠. 처음부터 잘 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제 원고를 거절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온 직후 저는 또 한 번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투고 메일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보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저는 제 원고가 세상에 빛을 볼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누가 믿어줘야 돼요? 가족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부모도, 누구도 안 믿어줄 때 누가 나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결국은 한 군데 좋은 출판사를 만나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투고를 포기했더라면 저희 첫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아래쪽에 통증 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통증. 마지막 이근대 작가님 얼마 전에도 막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사실.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이제 저자특강 그때 와주셨던 거거든요. 되게 몸을 이렇게 혹사하는 좀 스타일이셔서 극심한 통증으로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없었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염증이 가득하고 신경이 있는 대로 부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저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이 50 넘은 남자가 사무실 구석에 앉아 엉엉 울었으니 얼마나 아팠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심한 통증 난생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이대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막 너무 막 아플 때는 막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막 이 고통을 잊고 싶어서 차라리 막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도 막 요즘에 막 이거를 막 이거 너무 이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여기가 막 너무 아파서 막 계속 오늘도 그 침 맞고 막 필라테스 갔다 오고 막 여기가 계속 항상 뭉쳐 있어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안 낫는 병인데 너무 아플 때는 막 진짜 막 그리고 막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독서 모임 시작하고 한 2개월 넘게 계속 설사를 하거든요. 병원으로 가도 안 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실 때 한 분씩 꼭 더 데리고 와주세요. 나는 여기가 꽉 차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병원 다니면서 주사도 수없이 맞고 약도 먹고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시술도 하고 온갖 검사 있는데 다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일상에 지장 없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어떻게든 낫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쓰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몸이 아픈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똑같은 병, 똑같은 진료 과목이라도 전국 팔도 전문 의사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실력 다르고 치료법 다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정보 확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이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황금 메탈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황금 멘탈을 가진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절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들은 실패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라 여깁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의 주파수를 맞춰라. 나 힘들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맨날 주부생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코치님 행복에 대해서 강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시간 동안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계속 행복에 대해서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주파수 어디에 맞춰라? 행복에 맞춰라. 네, 초점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경험한 실패가 최고의 스토리임을 알게 될 겁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인생은 뭐다? 롤러코스터다. 그쵸? 근데 어떤 게 진짜 스토리가 되느냐? 사람들은 이 성공 스토리에 환호할 것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환호하느냐? 이 실패를 극복한 스토리에 환호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거를 겪고 이거를 터널을 빠져나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베스트셀러 작가 돼가지고 예? 막 또 건물 세울지도 누가 알아. 다 명함 받아놓으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경험한 실패가 최고의 스토리,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임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실패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이라 여기고 막 클라이맥스 막 어쩌지 하다가 이제 딱 올라가잖아요. 이제 곧 해피엔딩을 맞이할 거란 희망 절대 놓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이 클라이막스 진짜 막 얼마 전까지 제가 또 막 굉장히 좀 힘든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부동산을 다 정리하고 딱 한 가지 있었어. 한 가지 남아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하나 남았는데 3.3억을 돌려줘야 돼. 4월까지. 전세를 3.3억. 근데 돈이 없거든요. 3.3억이 제가. 근데 전세를 못 맞추면은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사람이 작년 11월부터 내놨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딱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뻗고 자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